지난 토요일 광주 클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쿵쾅쿵쾅 음악 소리가 나던 클럽의 내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의 한 클럽 풍경인데요. 지난 27일 많은 사람들이 이 클럽의 1층 복도와 2층 테라스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남성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스의 바닥이 갑자기 이 남성에게 무너져 내린 건데요. 이 남성은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설물을 받칩니다. 예. 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남성들과 클럽 이용객들이 함께 이 테라스를 받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음악은 멈췄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무너진 2층 테라스를 함께 떠받들고 구조를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위에서 천장이 내려앉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종업원 손님들이 천장을 손으로 지탱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2명이고 부상자가 25명입니다. 근데 장 교수님 이번에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저 자리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혹은 같이 갔던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고 실제로 부상자 안에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또 뉴스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여성 선수들 수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 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클럽을 찾았던 선수들이 대거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미국 수구 선수 한 명은 심지어는 부상이 조금 심해서 다리 부분이 좀 약간 찢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꿰맬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행히 다른 선수들은 그냥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조치만 받고 선수촌으로 복귀할 정도의 부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국제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런 참사를 같이 당했다라는 것 또한 좀 문제가 돼 보입니다. 예, 갑자기 클럽에서 왜 천장이 무너졌는지 경찰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중축 내지는 개축이 일부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충분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클럽 내부의 영상을 보셨지만 천장이라고 하기에도 그러니까 나무 합판처럼 이렇게 대떠는 게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게 불법으로 중축된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일단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2층 난간에 이제 불법 증축이 된 그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 위에다가 이거 끈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철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소위 얘기하는 어떤 방구 동요 매듯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클럽 인허가 그리고 개축과 정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위법 사항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공무원과 그리고 이제 클럽 공동대표 2명 그리고 영업부장 1명 이 3명에 대해서 이제 불구속 입건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바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클럽 내부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중축해놓은 그 합판을 대놓은 위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통으로 한 층으로 되어 있는 클럽인데 양쪽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반 모양의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한 켠으로 올라가서 사실 이쪽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클럽에서는 불법 증축을 했던 것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와이어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부에는 받치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다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면은 사람이 많이 몰릴 테고 그곳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하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김남국 교수, 이 클럽에 대해서요. 이미 한 번 사고가 난 데서 또 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복층 구조물은 맞은편에도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사고가 난 지점은 이번에 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 맞은편에서 있었습니다. 해당 복층 구조물의 바닥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강화유리 한 면이 이렇게 깨지면서 그 위에 있었던 25살 여성이 그대로 추락해서
2.5m 아래로 추락을 해서 무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해당 이 사고로 인해서 클럽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 당시에 안전과 관련되어서 관할구청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사고를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25살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업주는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뭐 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그랬을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전치 6주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2.5m 아래로 떨어져서 강화 유리와 함께 이렇게 다쳤다라고 한다면 예.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의 벌금이 너무 양형이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관할구청에서 좀 나가가지고 안전점검을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 3년 동안 안전점검은 딱 한 차례밖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또 특히나 사실은 최근에 이 승리 버닝썬과 관련되어서 클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클럽의 안전 문제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클럽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점검이 있었어야 됐는데 예. 해당 부분을 전혀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의 관리 감독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합의금 200만 원 지금 앵커님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법적으로 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와 합의하는 걸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게 불법적으로 증축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면적이 되지도 않는 데를 억지로 늘려서 안전 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렇죠. 예. 피해자의 합의금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서 사람이 다칠 정도의 큰 사고가 있었더라면 이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뭐 3년간 한 차례도 안전 점검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춤 허용업소 이런 데 대해서는 1년에 두 번까지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2번커녕 3년에 한 번 나왔다라는 거고 그 한 예. 번도 버닝썬 사태 터지니까 나왔다는 거고 그때 나왔던 것도 안전 점검을 한 게 아니라 마약이나 성매매가 있는지 정도의 수사라고 갔다라는 걸 보면 예. 3년에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아예 없었다라고 그러네요. 하면 돼요. 예. 안전 점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뭐 예. 관련 구청의 문제이건 아니면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간 경찰이건 어딘가 분명히 책임 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남국 교수님, 일반 네.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됐다. 원래 음식점에서는 춤 못 추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일반 음식점으로는 당연히 춤을 출 수가 없는데 예. 아마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서구청에서 또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또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바뀐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건데 조례가 예외 단서 조항을 둬가지고 그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서구청에서 이 구의 어떤 조례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클럽 이익단체들이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조사를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이 없었고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은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클럽에 가고 이런 활동을 즐기는 분은 굉장히 좀 활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런 상황이 있었을 때 몸으로 굉장히 빨리 반응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마 저기 닫혀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저분들이 아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그걸 이제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 와 있던 분 중에 일부분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예. 그리고 아마 저기 외국인이고 또 그 외국인들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대회에 관계된 사람이라는 거는 일부 유추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더욱더 빨리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예.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선의의 의도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랬으면은 조사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종업원이라든가 그런 당사자들은 더욱더 기민하게 대처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출동했던 소방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구조물을 바치고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일단 광주시에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일단 이제
지금 안전점검이라든가 업종 변경이라든가 하는 이 뭐 조례 수정 문제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상당히 그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어제 오전에 이제 그 이용석 광주시장 주재로 해서 이제 긴급 확대 간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은 사고가 난 클럽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이제 처벌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건절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 예하의 5개 자치구의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반발과 저항은 이제 광주시장인 그 이용섭 광주시장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제 지금 보도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사실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광주시가 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